자, 한올바이오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때문에 급락하는지는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자, 바로 앞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차트를 열어봤는데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내리고 있죠. 지금 더 내리고 있어. 아직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 시장과 투자자 속성이라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꿈을 먹고 자라는, 즉 기대를 먹고 자라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 뻥튀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냉정하게 얘기해 본다 그러면 그거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죠. 시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이게 뻥튀기가 상습화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언제나 뻥튀기가 상습화될 수밖에 없는 게, 가치 뻥튀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종목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흔한 겁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오르고 있는, 지금 광풍으로 올랐던 부동산주 같은 경우, 건설주, 자산주 이쪽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 뭐라 하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올라 들어가죠, 테마형으로. 자, 이렇게 하는데 항상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PO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기본 구조 자체가 다 그렇죠. 일단 먼저 들어갔던 기관 외국인들, 메이저들 엑시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얘들이 팔 때를 대비해서 파는 게 이제 조금 보호예수로 묶이면 늦게 팔잖아요. 늦게 팔리는 것만큼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죠? 테라비오 이틀 올리고 지금 이틀 빼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들겨 패버려죠. 이런 식으로 엑시트를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가능한 한 높게 끌어올려 놔서,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온 놈들 같은 경우는 첫날 다 헤쳐먹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가치 이하로 계속 빠져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뭐 아이지넷 같은 경우, 아이지넷으로 보죠. 별 볼일도 없는 보험 대리점, 보험 대리점 뭐 있냐고 이게. 인쇼테크 1호.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종목들에서 스피어 같은 종목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스피어 말고 그 예전입니다. 라이프 시멘텍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1호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에서 1호 상장은 전부 다 망했죠. 각 분야의 1호 상장, 이익 미세는 상장 1호, 제주맥스입니다. 개판됐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 개판돼가지고 결국 우주항공으로 회사 우회 상장에서 바뀌고 나서야 주가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성장특례 상장 1호인 셀리버리는 아예 상장 폐지돼 버렸고, 그 모든 분야의 거의 대부분의 1호 상장 1호 기업들은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1호 기업들 같은 거 보자. 1호 기업 같은 거 처음으로 상장되는 거 아닙니까? 동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 자체가 뻥튀기가 왕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뻥튀기가. 그러니까 IPO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쳐먹자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부터 주가를, 이게 보호예수에 걸린 물량들은 뒤에 가서 팔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자린 쪽에 파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전에 먼저 들어왔던 물량, 공모에서 보호예수 걸리는 물량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물량.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뭐 한 달 혹은 뭐 한 달, 세 혹은 3개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뻥튀기가 돼서 올라오는 거라는 걸, 그럼 보호예수에서 한 달 후에 파는 애들 같은 경우 그걸 몰랐겠냐 이거야. 알죠? 한 달 후에 팔 때쯤 되면 주가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목까지 한꺼번에 더블로, 그래서 따더블로 올려놓게 되면, 따따블로 놓게 되면 주가가 그 뒤에 계속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쟤네들이 보호해서 딱 지켜가지고 팔 때가 돼도 그래도 남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 IP주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가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약바이오 경우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 자 여기도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한올바이오.
뭐 그렇게 크게 실적이 지금 나질 않죠. 그나마 얘는 적자는 아닙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약주 라인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나간 뒤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노린다라고 하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예요. 중간에 예전에 이제 기술 이전 한 거 그때 돈 들어가지고 한번 흑자 내고 그러면 또 계속 적자죠. 그럼 이제 내후년쯤 2028년쯤 들어가면 다시 또 돈이 들어올 테니까 거기서 또 적자 흑자로 돌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자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왕창 들어가고 그리고 성과 내고 왕창 들어가고 성과 내고 그 다음에 또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과 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도에 되는 이 정도 이 레벨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ABR바 같은 경우 중간에 저 앞쪽에서도 1000억대 삼자 배정이 1000억대로 1300원인가 1100원인가 1300원인가 들어온 적이 있죠. 삼자 배정이 스케일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11조대가 아니고 저 앞쪽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2조 3조 하고 있을 때 그때 1000억대씩 들어왔다. 조단위 기업일 때 1000억대씩 이렇게 들어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자. 그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을 접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 접어야 되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그나마 이제 큐리언트라든가 여기 앱클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원래 기본이 되는 회사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죠. 그다음에 뭐 브리치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리가켄 바이오가 특수관계 회사였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결국에 이제 실패로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파라텍 같은 경우입니다. 뭐 지금 저 반대로 지금 점으로 뚝 내려가 버렸네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상증자 한다라 가지고 이거 뭐 그냥 거의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가서 깨졌다가 리가켄 바이오가 돈을 대고 들어오면서 기대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동구바이오가 들어갔고요. 에클론은 종근당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 회사들로 없을 회사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저런 큰 손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주는 좀 돈 있는 데서 그러니까 돈 있는 제약사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괜찮아요. 우리 파이프라인은 뭐 나올 겁니다. 파이프라인 뭐 나올 겁니다 하고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야 그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헤쳐먹는 놈들도 있고요. 꽤 많이 있고 그래서 자업자적인 측면도 꽤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사실 무엇도 되지 않는 것들이 조금 막 기대치 막 부풀려 놓고 그래서 주가 해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상장 폐지돼 버리고 셀러브리 같은 애들 성장 특례 1호가 상폐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기관들이나 일정 메이저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뻥튀기요. 금방 성공하면 막 크게 벌 것 같고 될 것 같고 그런 거. 임상 발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상 발표에서 정작 중요한 수치들을 제거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지들한테 유리한 수치만 드러내놓고 그래서 주가 뻥튀기 시키는 거 이거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결정적인 요인거를 빼버려요. P값 같은 거를 제거해 그 수치가 관련 수치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라는 거야. 이거 숫자 왜 안 내놓느냐고 이거 그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왜 숫자 왜 안 내놓냐 이런 숫자 제시도 안 해놓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주장하면 그게 성공이냐. 근데 주가는 올라 들어갔죠. 확 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당연히 의심받고 주가가 깨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있던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제 꽤나 많이 속죠. 그리고 그렇게 헤쳐먹는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튀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모멘텀 쪽을 중시하시는 그래 천지 리드님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아직 내용 안 봤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게 저는 분석을 해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저 앞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케이스도 그랬던 건데 아니 무슨 신약 가치가 주가 따라 움직이냐고. 신약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면 신약 가치가 올라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까? 반대로 가야 맞는 거잖아요. 신약의 가치가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주가도 그 신약 가치에 맞춰서 올라 들어가는 게 이게 정상 수준 아닙니까? 이게 정상 수준인데 우리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이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자주 들어가고 기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게임을 자주 벌이는 수급 게임을 자주 벌이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가치가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하면 그냥 임상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 그러면 먼저 나간 비소세포 신약인 타그리소가라고 하는 경쟁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내놓는 임상 수치가 있고 그리고 유한양의 렉나자가 내놓는 레이저티닙이 내놓는 수치가 있죠. 그 레이저팀이 걔보다 굉장히 좋은 수치를 계속 내놓긴 내놓았어요. 근데 수치가 그 옛날부터요. 오스코텍이 이거 레이저티닙을 유한양행에 넘겨주고 유한양행이 다시 글로벌 제약사에다가 갖다 넘겨놓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레이저티닙이 타그리스보다 약했던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은 수치 나왔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단 한 번도 걸리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기간이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다 넘겨준 게 2015년입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를 기관들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를 올렸냐라고 하면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 앞쪽에서 유한양행이 여기다 넘길 때 1조 4천억 기술 이전, 10년 전 아니고요. 이제 앞쪽에서 기술 이전할 때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을 했죠. 1조 4천억의 기술을 이전하고 그 뒤에도 이제 글로벌 임상 들어가고 계속해서 타그리스보다 좋은 걸 발표를 하면 그러면 타그리스보다 낫다라는 임상 결과가 계속 발표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때 가치를 올렸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올리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올립니다.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삼상 들어가가지고 FDA 허가 받는 게 가시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자 그때 가가지고서 갑자기 1조 4천억, 1조 5천억으로 계속 폄하하고 있던 그 가치를 갑자기 4조로 끌어올리고 주한양행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자 여기서 4조라 그러고요. 유한양행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자 7조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7조라고 이렇게 끌어올렸던 걸 한 달 후에 다시 4조래요. 예? 이게 여기서 2조였던 게요. 그래서 1조 5천억이었던 게 겨우 2조 때 들어와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4조라 그러고요. 주가가 다시 이렇게 폭주에 들어가니까 7조라 그러고요. 한 달 후엔 도로 4조래. 이게 뭔 개소리냐고.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그래서 얘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전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의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올바이오 신약 가치가 이게 무슨 여기선 20억 달러래요. 갑자기 이 신약 가치가 뻑뻑 뛰어버립니다. 여기서 20억 달러 그러죠. 그랬더니 요게 치고 올라갈 때는 이게 37억 달러가 됐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약의 가치가 20억 달러에서 37억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립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진짜일 거냐 이거죠. 어느 쪽이 진짜일 거냐. 더군다나 이게 예전에 없던 거냐면 예전서부터 원래 있던 거거든. 예전서부터 원래 있던 거를 갖다가 왜 갑자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신약 가치를 이렇게 쳐올려 버리냐고. 이거 무슨 신약 가치가 이렇게 올라들거냐 이거야. 20억 달러고 37억 달러 17억 달러입니다. 17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17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억 달러면은 1조 5천억이고요. 7억 달러면 다시 1조고 2조 5천억이에요.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이 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제2의 알테오젠이 돼야죠. 한 달 만에 가치가 2조가 늘었는데, 한 달 만에 가치가 2조 5천억이 늘어가지고 한 달 만에 늘어난 가치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망의 비유가 맞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에 늘어난 부분만 2조 5천억입니다. 그게 37억 달러. 그럼 대략 그 전까지 치고 다른 것까지 되면 그냥 가져왔어. 그러면 40억 달러 계산하면 6조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의 시가총액도 ABL에서 계산드렸던 거는 최소한 6조가 나와줘야 돼요. 6조가. 그러면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이건 간단하게 10만 원 선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직진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ABL 바이오처럼. ABL 바이오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중간에 그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나쁘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리고 왜 사냐?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현대로템에서 실리콘투에서 현대일렉트에서 나쁘다며 피크아웃이라며요. 우려스럽다며. 우려스럽더라도 주가 눌러놓고는 그러고 지금들은 밑에서 계속 사요. 그러면 이렇게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반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2조 5천억을 늘려놓고는 그러고 지놈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자빠졌냐라고 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치가 37억 달러까지 급등을 하더라 이거야. 이래놓고는 위에서 팔고 자빠졌죠? 이거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제 의심은 이렇게 출발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라인들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도 좀 늦었잖아요. 자, 앞에서 여기서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 잘라내고 나왔어야죠. 아까 그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분석하면서 봤을 때 그때라도 이거 줄여 나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나오셨어야 되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 못 하시기 때문에 오르고에서 다 도움을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입장하셔서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게 되면 이런 거 놓치는 일이 매수건 놓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이거 살펴보자. 뭐 때문에 내려가고 있나? 없네요? 내용이? 예? 한 입으로 두 말한다 그래서 펩트로 내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는 기업, 국내 증시 상승률 톱10에 유일하게 포함이 되고 TD 치료제 바토클리맙 삼상 결과가 임박했다. 요 TD 치료제가 한올바이오보다 에이프릴 바이오께 더 좋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예?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거 계속 부풀려지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계속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숫자가 다 달라요. 20억 달러. 지금 여기는 또 이 기사에 또 지금 30억 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37억 달러가 나왔고요. 야, 이씨 무슨 엿장수야? 예? 엿장수냐고. 20억 달러 37억 사이. 20억 달러하고 37억 달러면 2조 5천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게 이건 뭐 그냥 뭐 대충 뚱땅거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 정도 되면 20억 달러하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숫자가 20억 37억 지금 30억 달러 지금 다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방금 전에 20억하고 37억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이거 해처먹자로 이게 해처먹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처먹자. 이거 중간에 한번 연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깨졌던 거고요.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기관들이 잘하는 모멘텀 플레이죠. 모멘텀 플레이. 그래서 잠깐 중간에 짧게 커버 넣고 이게 결국엔 이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잠깐 잘라서 해먹고 내려가는 종목들 깨진 종목들 돌아올 때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돌아올 때 이 쇼커버로 잠깐 여기서 쇼커버 들어올 때 잠깐 붙여먹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샀던 것까지 몰아가지고 도로 두들겨 때려 팔아가지고 깨부시는 이런 구조하고 현재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없어요. 내용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올린 것 자체가 이게 사기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지금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는 이런 구조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 보유하고 싶은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늦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시는 거 아니고요. 이거 앞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자, 다시 되새겨 볼까요? 제약바이오는 경쟁 관계가 작동되지 않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같은 약을 만드는 A 회사의 가치가 올라들어가게 된다면 B 회사도 같이 올라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D&D 파마텍이 이렇게 올라들어가면 올릭스도 당연히 같이 올라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이거 종목 분석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D&D 파마텍이 들어가면 올릭스도 같이 올라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파마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이런 이 수급 스프레이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라도 기대가 같은 약을 만드는 회사엔 둘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롱숏이죠. 그러니까 에이프릴을 사고 한우를 팔고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이거 수급 게임, 공매도 게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간에 사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기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도 사기를 쳤으면 밑에 쪽으로도 사기를 쳐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라인에 기존의 라인들이 거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쪽 라인에 지금은 걸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되면 라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한올바이오가 직진으로 해서 그냥 깨지는 거 여기서 그대로 직진으로 깨진다 그러면 이거 임상 실패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 실패 수준. 그래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에 자주 나오죠. 앞에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요. 임상 발표 전도 아니고 HLB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거죠. 임상 발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임상 발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실패했다라는 루머 돌면서 공매도 게임으로 작살내는 케이스. 제약바이오 굉장히 흔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 없이 내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리고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사모펀드가 주범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모펀드가 매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공매도 게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공매도 게임이네요. 얘들이 주범이라고 얘기 드렸죠. 알테오젠에 작년에 알테오젠이 11월 달에 그렇게 깨졌던 거 사모펀드가 그런 거고요. H1에서 급락 뉴스 나면서 깨졌던 거 사모펀드 작품이고요. 오스코텍에서 멀쩡하게 임상 대성공을 했던 성공한 걸로 뉴스가 다 나와 있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감아가지고 두들겨 오는 같은 경우죠. 이렇게 플러스에 있던 거를 임상 성공 이래가지고 플러스에 있던 거를 공매도로 두들겨 패가지고 깨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졸지에 뉴스 자체가 임상 성공에서 임상 실패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데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많이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HLB 해서 임상 루머 이래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스코텍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공매도 게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전에 지들이 우선 헤쳐먹고 이런 식으로 뻥튀기 가지고 헤쳐 드시고 그 다음에 요걸 팔면서 덩달아 공매도 게임까지. 그렇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들어왔다가 아래로 좁히는 요 케이스죠.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얘기 들은 것처럼 요 종목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게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거 이제 통과는 안 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폭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진폭이 지금 요 진폭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구조에서 위로 한번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요거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한 김에 아래로 공매도 두들겨 패서 아래로 더 팼다가
그래서 이게 속임수 패턴 살펴보세요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거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오늘 저가선도 깨진다 그러면 이제 60일선을 타켓으로 공매도 게임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축소를 시켰다가 이 경우는 이제 일부 축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홀딩하게 되면은 굉장히 버거워요. 특히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버겁게 돼요. 그래서 축소를 시켰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이 그림 쪽에서 이제 다시 줄인 물량들 다시 붙이시고 그 다음에 쭉 올려들어서 이익을 내고 팔거나 이제 본전을 보고 팔거나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천재투자TV에 다시 이어지는 분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올바이오였습니다.